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어보셨을 법한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파트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버리는 존재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는데 할머니는 46년의 결혼 생활 끝에 휠체어를 밀고서야 그를 떠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평가절하와 버림은 없었던 걸까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수십 년간 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안정의 섬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를 굳건히 지키기도 합니다. 한 직장에서 50년 넘게 일하며 CEO가 되지만 그동안 6번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평생 263번의 직업을 바꾸는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의 결혼 생활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순적으로 보이는 긴 관계 속에는 과연 평가절하와 버림이라는 잔인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입을 주목해 주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예외 없이 자신의 파트너를 평가절하하고 버립니다. 40년, 50년이 넘는 관계 속에서도 이 사이클은 수십 번 반복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파트너가 떠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현상, 나르시시스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피해자의 심리, 셀프 후버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르시시즘이 과연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인지 아니면 선택 가능한 역할극인지 그 본질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깊은 심리적 여정을 함께하며 인간관계의 숨겨진 이면을 탐색하는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학대, 스스로를 낚아올리는 셀프 후버링. 나르시시스트가 파트너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현상의 핵심에는 셀프 후버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놓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정신 안에 자신의 목소리, 즉 내면화된 대상을 심어놓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아바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이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조종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로 깊게 묶인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가 평가절하와 버림의 단계를 시작하면, 즉 바람을 피우거나 폭언을 하거나 밀어내는 등 온갖 방법으로 상대를 버리려고 할 때 피해자는 현실의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화된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가 내 머릿속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가장 다정했던 시절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그는 나를 학대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의 그는 너는 여전히 소중해, 우리의 좋았던 시절을 기억해라고 속삭이며 나를 다시 이상화하고 나를 다시 관계 속으로 낚아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후버링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외부의 나르시시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피해자의 정신세계 안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고통스러운 나르시시스트는 차단하고 머릿속에 이상적인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러브바밍, 이상화, 공유된 환상 등 관계의 모든 사이클이 외부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피해자의 마음속에서만 펼쳐집니다.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즉 나르시시즘적 상처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현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도피하여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한 정과는 거리가 먼 트라우마로 얽힌 비뚤어진 유대감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불행한 관계의 비밀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셀프 후버링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타고난 운명인가, 계산된 연기인가, 나르시시즘의 두 얼굴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르시시즘은 과연 끔찍한 유년기 트라우마가 뇌를 변형시켜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병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역할극이자 선택의 문제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저는 나르시시즘을 유년기 학대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외상 후 상태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나르시시즘이 정교한 역할극이라는 증거 또한 명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환경, 예를 들어 감옥, 군대, 병원과 같은 완전 통제기관에 들어가면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있으며 남을 돕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들은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행동 패턴을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임상적으로 이런 환경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로 진단받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특정 심리 치료를 통해 그들의 행동은 극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더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 공감 능력도 보이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선택의 문제라는 뜻일까요? 감옥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었다가 출소하면 다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스트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외상 후 상태인 동시에 명백한 선택에 기반한 역할극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나르시시즘의 핵심과 겉모습을 구별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바꿀 수 없는 운영체제와 사용자가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운영체제는 바로 과대성과 환상 방어기제입니다. 이것은 유년기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현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어쩌면 사후세계에서도 변하지 않을 그들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운영체제 위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즉, 자신의 과대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경멸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지만 생존이 위협받는 감옥이나 군대 같은 곳에서는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행동은 보상과 위험에 대한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얻는 이익이 크거나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막대할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정리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핵심적인 특성 대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 대부분과 사회적 역할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이중성이자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바뀔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얼마든지 바뀐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에 끝나지 않는 원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용서와 망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원한을 품는 심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원한은 관계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기대를 전달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며 때로는 관계를 끝내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재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원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원한은 산산조각난 과대성을 재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비판이나 무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신과 같은 완벽한 자아상에 대한 공격, 즉 나르시시즘적 상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활하며 결코 지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나는 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옳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원한은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선,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당한 세상의 고결한 희생자로 여기며 이 피해자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원한을 평생 간직합니다. 원한은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받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자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원한은 통제력을 되찾는 수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연출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각본에 맞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누군가가 이 각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그들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것은 이탈한 배우를 다시 각본 속으로 끌어들이고 영화 세트장을 재정비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와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우주의 도덕적 균형을 바로잡는 신성한 임무처럼 포장됩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과 정의로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고통과 굴욕 자체가 그들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원한은 버려야 할 감정의 찌꺼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과대성을 재건하며 세상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조직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원한을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에 그들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후버링과 스토킹, 반드시 구별해야 할 두 가지 접근.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헤어진 후 다시 연락해오는 후버링과 스토킹을 혼동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킹은 본질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통제와 복수입니다. 스토커는 떠나간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공포와 협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스토킹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후버링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나르시시즘적 공급입니다. 후버링의 중심에는 당신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이상화함으로써 그런 완벽한 당신을 소유한 자기 자신을 다시 이상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학대하고 버리고 법정에서 싸웠던 과거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적 기억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지 상태에서 당신에게 접근하여 다시 러브바밍을 시작하고 당신을 완벽한 존재로 칭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칭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멋진 사람에게 사랑받는 나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며 스스로에게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버링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내면에 생긴 공허함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거울로 사용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스토킹이 당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 후버링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접적인 자아도취인 셈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버림받았음에도 스스로를 옭아매는 셀프 후버링, 바꿀 수 없는 본질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연기 사이를 오가는 나르시시즘의 이중성, 그리고 결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의 끝없는 원한까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심리적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극에 희생되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연으로 바로 서는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